안녕하세요. 11월 12일 일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춥습니다. 월요일까지는 춥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내일이면 우리 주매청 종료 기간입니다. 11월 13일. 네, 11월 13일 이제 마무리가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이제 결과 부분은 14일 날 오후쯤에 나올 겁니다. 기존 사례를 보니 하루 뒤 한 오후쯤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쪽에 대한 주식 매도 청구권 결과도 14일 오후쯤으로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모두 주식 매도 청구권 한 4%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큰 이슈는 없을 듯 하고, 여하튼 전체적으로 그죠. 지난주에 일단 미정시 또 일단 급등했고, 물론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라갔던 상황이었고, 일단 우리에게는 자사주 부분도 있고 홀딩스 부분도 있죠. 해서 충분히 일단 플러스 수급되는 요인도 있는 상황이고, 현재 또 공매도 금지 하늘이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연말마다 계속 이슈가 되었던 대주주 양도세 부분도 50억에서 50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0억이 유력한 듯 하고요. 100억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대주주 양도세가 원래 100억이었죠. 원래 100억에서 떨어져서 지금 10억대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도 여전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다음 주 일단 변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주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표, 그리고 PPI, 생산자 물가지표, 그리고 미정부 셧다운 가능성, 요게 이슈가 될 듯한데요. 일단 요게 시장의 변수, 나머지는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에게 일단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의 주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민연금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죠? 8월 2일 날쯤에 지분 공시가 나온 이후로 거의 한 100만 주가량 셀트리온을 계속 팔고 있죠. 물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사항인데요. 요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 셀트리온 첫 투자부터 현재까지 한번 내용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이게 제가 영상을 올릴 때 그죠.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매도 이유, 저는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이라고 일단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죠. 처음에는 이제 주식 매도 청구권 이하에서도 자기들은 주식 매도 청구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기권했다라고 하면서 계속 팔았죠. 해서 그때는 또 이게 물론 위탁 운영사들이 팔고 있는 부분이었지만, 요것들이 또 공매놈들이랑 또 손잡아 가지고 합병을 무산시키려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또 많이 생각도 했던 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또 시점이 또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그죠? 하필 왜 지금 시점부터 그죠? 물론 전체적으로 조금 더 길게 보면 이전부터 계속 쭉 팔았습니다. 쭉 판 날이 훨씬 더 많았던 상황이 있는데요. 최근에 일단은 우리가 주식 매도 청구권 합병이 진행되고 나서 13만원, 14만원 대도 계속 팔고 있었던 이유 자체는 여전히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조금 더 큰 맥락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나마 조금 이해는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국민연금, 셀트리온 첫 투자부터 현재까지 한번 지분율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셀트리온의 매도 이유 주요 세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가능성, 개인적인 추론 부분입니다. 요 세 가지 중에 하나 정도가 해당이 되는 사항이겠죠. 내용을 보시고, 셀트리온의 매도 이유, 일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또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에 동의할 수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국민연금 전략, 이게 더 중요하겠죠. 어차피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수급, 나중에 들어오는 게 또 훨씬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또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또 판단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번에는 국민연금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항상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 내용 등에서 간단히만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위탁 운용 규모, 우리가 그죠? 최근에 일단 국민연금 매도세 부분, 일단 기본적으로는 위탁 운용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위탁 운용사의 비중, 보니까 2023년 8월 말 기준상으로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하는 게 51%, 위탁 운영이 무려 48%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위탁 운영 비중 자체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막연히 생각해서 한 20에서 한 3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위탁 운영 비율이 48% 부분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아무튼 위탁 운영사들 많이 있죠, 그죠? 거기에서 아무튼 지금 현재 매도세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2023년 목표 포트폴리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내 주식만 보면 되죠. 국내 주식 비중이 2022년 말에 16.3에서 2023년 말에 15.9로 대략 0.4%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보면 그죠? 단순하게 보면 뭐 그냥 단순하게 셀트리온 기준상으로도 전체 비중 자체가 줄어드니까 일단 셀트리온 비중상도 뭐 줄어들다라고 해서 단순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종목 분류는 왔다 갔다 하겠지만 전체 국내 주식 비중 자체가 작년 대비 올해 기준상 올해 예상 올해 지금 목표 부분이 15.9로 0.4%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15.9를 달성했는지 아직 달성 못했는지는 그죠 확인은 어렵고, 달성을 못했다라고 하면 연기금의 매도세는 계속 나오겠죠. 일단은 전체 시장 측면에서 뭐 달성이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하면 그죠 뭐 그렇게 매도세는 많이 안 나올 듯 하고요. 요 부분. 그리고 일단 또 2024년이 중요하겠죠. 2024년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세 가지 안이 있는데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 부분은 변동은 없더라고요. 1안도 동일하고 2안도 동일하고 3안도 동일합니다. 그럼 국내 주식 아까 그죠 2023년 말 목표를 15.9로 보고 있다라고 했죠. 15.9였는데 내년에 또 줄어듭니다. 15.4로 0.5% 줄어듭니다. 아까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가는 건 0.4% 줄어들었는데 내년에는 더 줄어듭니다. 0.5%대. 요게 1안, 2안, 3안 동일합니다. 국내 주식 비중 줄여나가는 부분. 그러면 그죠? 전체적인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국민연금의 비중은 줄어드는 부분. 단순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사항이 어느 정도 그죠? 셀트리온 종목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시가총액 큰 부분이고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저는 계속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일단은 자세한 부분은 또 보시도록 할게요. 그러면 국민연금 셀트리온 매도 이유 크게 추론할 수 있는 부분 그냥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 위탁 운영사들의 셀트리온 합병 방해, 그죠? 요게 처음에 뭐 제가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죠. 이해 불가였죠, 그죠?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아래 13만원, 14만원대에서도 계속 팔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한다 해놓고 기권표를 던졌음에도 그죠? 그냥 기다렸다가 15만원에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에 행사를 하면 될 걸 그보다 더 낮은 가격에 손해를 보면서 팔고 있었던 부분,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 불가했죠. 그래서 요게 그죠 공매놈들이랑 합작해가지고 조금 합병을 무산시키려는 방해가 아닌가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당시 주가가 주매층 이하에서도 매도를 했고 그죠 손해 보면서 매도를 했죠. 많이 팔았습니다. 수십억대 손해를 보고 팔았죠. 단순하게 그냥 15만, 예를 들어서 20만 주 정도 팔았다라고 하면 그죠 20만 주를 15만원 정도의 주식 매도 청구권 행사를 하면 될 것을 이거를 뭐 13만원 후반 14만원대 많이 팔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죠 주매층 이상인데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요거는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되죠. 그죠 뭐 말 그대로 합병을 방해하는 목적으로도 뭐 팔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죠 주매청 행사하는 것보다는 주가가 더 위에 있으니까 뭐 더 조금 덜 손해를 보고 팔 수 있는 부분, 이게 첫 번째 이유 정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죠 조금 이해 불가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고,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 제가 두 번째부터는 국민연금의 매도세 부분 자체가 셀트리온 합병에 따른 포트폴리오 조정이 아니냐라고 해서 몇 번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 합병에 따른 종목당 투자 금액 확대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비중 축소하는 부분,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우리가 기존의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일단 두 종목이죠. 그런데 이게 합쳐짐으로써 한 종목이 되니까
종목당 투자 금액 자체가 늘어나는 사항이죠. 그죠? 뭐 국민연금의 그 투자 기준 자체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종목당으로 본다라고 하면 단순히 합쳐져서 내 금액 자체가 비중 자체도 늘어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지금 현재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세 번째는 그죠. 이게 뭐 정권사, 일부 정권사들도 그렇고 우리 주주분들도 약간 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 사항이고요. 셀트리온 합병 후에 일시적인 영업이익 불확실성의 매도, 일단 연기금 등은 그죠. 기관들은 말 그대로 뭔가 불확실성이 좀 많이 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매도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확실성이 이제 없어지고 뭔가 완연하게 뭔가 좀 약간 미래가 밝다라고 보이면 뭔가 확실히 들 때 투자가 되는 사항이죠. 지금 현재는 그죠. 불확실성 여전히 있습니다. 합병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니고, 합병이 되면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합쳐지면서 헬스케어에 대한 재고 자산 평가, 뭐 판권에 대한 상각 부분, 여기에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게 중요한 사항이겠죠. 그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영업이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도 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죠. 합병 후에 마무리가 되고 이제 각종 지표들, 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앞으로에 대한 전망 부분을 확인한 이후에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또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합병 후에 시총 순위에 따른 패시브 자금 매수, 이것도 당연히 연기금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회사에서는 그죠. 네, MSCI 지수 그 비중이 올라감으로써 3천억, 그리고 코스피 200 기준상으로 3천억 정도를 예상해서 총 6천억 정도의 플러스 알파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패시브 자금 쪽에 대한 부분 해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에 팔고 있는 연기금의 매도 부분 충분히 향후에 패시브 자금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저는 또 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죠? 요게 1번 부분, 2번 부분, 3번 부분을 모두 충족시키는 좀 이유, 좀 근거를 찾아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한 부분은 합병에 따른 지표 불확실성, 요것도 한 몫을 하고 그죠. 무엇보다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의 매도라면 현 상황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국민연금이 그죠. 최근 들어서 계속 팔고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합병 공시가 8월 17일 날 나왔죠. 8월 17일 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의 실질적인 지분 공시가 8월 2일 날 기준상으로 나왔죠. 그 이후로 계속 팔면서 100만 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에는 안 팔다가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주식 매도 청구권 행사 기간 때부터 대표적으로 많이 팔았다라고 하면 1번 항목을 조금 의심해 볼 수 있는 사항인데,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이라고 하면 그죠. 선제적으로 필요하죠. 네. 비중 자체가 많이 있다 보니 한꺼번에 단기간에 많이 팔면 또 뭐 주가에도 그렇고 그죠. 본인들도 더 낮은 가격에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여유를 보고 뭐 8월 달부터 팔았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가능성은 제일 높은 부분, 포트폴리오 조정에다가 합병 후에 약간의 불확실성, 1번에 대한 부분은 그죠. 가능성 자체는 저는 많이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물론 다시 한번 제가 처음에는 그죠. 요거를 좀 많이 부각을 시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요 가능성은 떨어지고 포트폴리오 합병, 요 이유에 대한 가능성, 2번이랑 3번 가능성이 제일 많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 부분이고요. 자세하게 지분 현황 한번 초창기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셀트리온 연기금이 투자한 때는 2019년 1월 4일부터 5%를 넘었습니다. 지분 공시는 그죠. 5% 이상이 되어야 지분 공시가 나오는 사항이죠. 19년 1월 4일에 처음 5%를 넘고 계속 이제 지분 변동 공시가 쭉 나오다가 실질적으로 8월 7일 날, 요 기준상으로는 8월 2일 기준상으로 대략 한 7.43%대 가지고 있다라는 지분 공시가 나왔던 사항이 있는데요. 지분 변동 현황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아까 공시일 1월 4일이었죠.
처음에 5.04에서 시작했습니다. 630만 주대. 그리고 이제 늘어났고, 그죠? 760만 주, 910만 주 늘어났다가 1000만 주 드디어 2020년 1월 달에 8.1%를 돌파했습니다. 요때 약간 코로나 이슈가 있었죠. 레키로나 이슈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2020년 2월 7일 날 1047만 주, 8.16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치가 2020년 6월 달이죠. 네, 1230만 주, 9.18%대. 이때가 그죠? 코로나 레키로나에 대한 1차 상승이었죠.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습니다. 2차 상승은 조금 더 있다가 그죠? 조금 더 9월 달인가요? 10월 달인가요? 또 2차 상승이 나왔는데 1차 상승 부분 자체가 이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그죠? 지분 늘려왔던 부분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주가가 30만원 초중반대 부분이었으니까 그죠?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 이제 그 이후로 팔고 나서 2021년 2월 달에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8.16%대, 1100만 주, 1000만 주, 1000만 주. 2022년 2월 4일 날 880만 주. 요 시점에 요게 우리가 또 회계 이슈가 있었죠. 그죠? 네. 2월 달 요쯤에 우리 분식회계 회계 이슈가 좀 언론에 나오면서 좀 많이 안 좋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점 최악이었을 때 내 지분율이 6.39 부분이었습니다. 최악이었을 때 880만 주. 최대였을 때 1230만 주. 그리고 이제 조금 다시 사다가 1100만 주, 최근 들어서 1087만 주에서 7.43%대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분은 이렇게 변동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분 변동은 1% 이상 발생이 될 때마다 공시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1% 안 되는 같은 경우에는 투자 목적 변경이었습니다.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바뀌었고 또 일반 투자에서 단순 투자로 바뀌는 투자 목적 변경에 따라서 지분율이 1% 안 되었지만 공시가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치가 1230만 주 그리고 최소치가 대략 한 880만 주. 물론 요거는 초창기니까 그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880만 주 최소치 최대치 1230만 주 정도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지분 부분 한번 보시죠. 셀트리온 아까 지분 공시상으로 그죠? 네, 1087만 주에 7.43%대. 요거는 공시에서 확인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죠? 5% 미만이죠. 네, 5% 미만이라서 공시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쪽에 대한 정확한 수량은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그냥 단순하게 똑같은 기준상의 셀트리온의 지분율 반 정도 봤습니다. 3.71. 당연히 한 2~3%대는 있겠죠.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시가총액에서 2, 3위 정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연기금 수량 자체가 아예 없지는 않을 겁니다. 2, 3%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반 정도 보면 3.71에 대략 한 610만 주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8월 3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연기금 등은 130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130만 주. 그리고 헬스케어 쪽으로는 44만 주 매도를 했고요. 둘 다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아까 가장 유력한 매도 이유, 포트폴리오 조정.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에서 이제 국민연금의 비중을 순수하게 85% 정도 본다라고 하면 셀트리온은 110만 주 팔았고 헬스케어는 대략 37만 주 정도 팔았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셀트리온은 976만 주에 6.7%대, 헬스케어는 570만 주에 3.5%대. 요거는 조금 부정확합니다. 요거는 부정확하지만 요거는 어느 정도 정확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970만 주에 6.7%대. 아까 그죠? 1% 변동이 생길 때 지분 공시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분 1% 변동 기준상이 6.43%의 940만 주 부분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대략 현재 예상치 대비해서 대략 34만 주 정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요 34만 주에 대한 부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그죠? 조금 이따 보시도록 하고요. 일단 헬스케어는 단순하게 요 정도 그냥 예측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더 포트폴리오 비중 조정에 따라서 매도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를 보시면 합병 셀트리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죠?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 연기금은 셀트리온 주식을 976만 주 정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헬스케어. 헬스케어 주식은 그죠. 대략 지금 현재 570만 주 부분이지만 합병 비율에 따라서 이게 253만 주로 네, 변환이 됩니다. 변환이 되어서 일단 예, 되고 셀트리온의 총 주식수는 1억 4,600만 주 그대로 가고 헬스케어에서 1억 6,400만 주가 합병 비율에 따라서 7,200만 주로 줄어들죠. 이제 여기에서 합쳐지고 자사주 소각, 요게 1월 4일 날 230만 주에 대한 자사주 소각이 들어가죠. 요걸 빼면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 합병 셀트리온의 주식은 네, 2억 1,600만 주, 2억 1,600만 주에 연기금 대략 1,230만 주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아까 최대 기준이 그죠? 2020년 6월 2일 날 1,236만 3천 주죠. 1,200만 주. 최대치 수량이랑 비슷합니다. 물론 단순하게 수량으로 봅니다. 네. 수량으로 비중으로 보면 그죠? 이건 늘어난 주식수 때문에 조금 안 맞고 여하튼 기존의 두 종목이었던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합쳐지면서 이제 한 종목이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연기금은 최대 수량 자체가 1,236만 주 2020년 6월 달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현재 기준상도 대략 한 최대치 수량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앞으로도 연기금의 매도세는 더 나올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만약에 연기금이 그죠 판단해서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 합병이 되었을 때 정말 연기금 쪽에서 합병 셀트리온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좀 멈춰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단순하게 과거에 투자했던 최대 수량 비교로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비중 자체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때 비중이 높았던 이유는 그동안 주가가 계속 올라와서 그죠. 뭐 어떻게 보면 레키로나 이슈도 보고 참았겠죠. 참았겠다가 여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팔았습니다. 그때 수량이랑 지금 현재 수량이랑 비슷하다. 그러면 앞으로 국민연금의 셀트리온 매도 언제까지? 요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보실 수 있는 사항인데요. 일단은 크게 요게 투자 목적의 투자 목적, 네. 그 포트폴리오 조정에 따른 매도 이유라고 본다라고 하면요. 요거는 멈추지는 않을 듯 합니다. 단순하게 합병 무산이 목적이라고 하면 그죠. 13일까지 매도세는 계속 나오겠죠. 그 이후에는 매도세가 완화가 되겠죠. 만약에 합병 무산이 목적이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합병 무산 목적이 아니죠. 네, 포트폴리오 조정이다라고 하면 요거는 조금 이제 이유는 안 되고 계속 매도세는 나올 것이다. 포트폴리오 조정 목적이라면 일단 지분 1% 이상 변동 공시는 거의 반드시 나올 듯 합니다. 그죠? 계속 팔다 보면 1% 이상이 나오겠죠.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매도세가 이어진다. 국민연금의 예상 목표치까지 이게 뭐 1,100만 주가 될지 1,000만 주가 될지는 연기금만 알고 있는 부분이겠죠. 아까 전체적으로도 그죠? 국민연금의 비중, 국내 비중 자체가 매년마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의 예상 목표치까지 네, 매도 후에 일단은 지켜보겠죠. 합병된 후에 정말 이제 뭐 예상했던 영업이익이라든가 큰 쇼크 없이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유플라이마 부분이든 진펜트라 부분이든 뭔가 성과가 보이기 시작할 때쯤 합병 후 지표, 그런 지표 부분이라든가 이제 합병 후에 시총 순위가 올라감으로써 그죠. 뭐 MSCI 부분이라든가 코스피빅에 따라서 네, 패시브 자금 6천억 정도 들어온다라고 회사에 또 예상치가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 패시브 자금 유입에 따라서 그 시점에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그죠. 패시브 자금이니까 뭐 앞으로에 대한 그런 부분은 큰 의미는 없겠죠. 어떻게 시총 순위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부분.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프라이마 부분이든 진펜트라 부분이든 긍정적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면 또 같이 들어오겠죠. 같이 들어와 가지고 과거에 나왔던 뭐 1,200만 주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더 올라갈지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셀트리온 결과에 달라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요약된 부분은 이겁니다. 요약된 부분은 국민연금의 매도세, 저는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이라고 여전히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아마 계속 어느 정도는 매도세가 나오다가
매도세가 나오다가 합병 후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었을 때 지표 부분 확인하고 패시브 자금에 따라서 들어오는 부분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지금 팔고 있는 부분은 그죠. 수급 쪽으로는 마이너스 부분이지만 이 마이너스 수급을 내 자사주라든가 홀딩스가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또 마이너스 된 수급이 약간 플러스로 전환이 되겠죠. 지금 공매도 금지,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 또 그죠. 주가는 또 그 당시에 또 좋은 모습 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 부분이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고 뭐 제 추론이 당연히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제 틀린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이 보완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